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직 문화를 해치는 권위적인 리더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탈권위를 위해서 이것은 빼자. 자, 무엇을 빼야 하는지 보시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리더가 탈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탈권위적이어야 한다. 리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하여금 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의적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리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사 김인수 논설위원이 집필한 뺄셈의 리더십, 빼는 것이 더하는 거다 에서는 제왕적인 권위를 극복하고 탈권위적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리더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빼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판단. 리더가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 부하 직원을 판단할 경우 최고의 직원마저 최악으로 전략한다. 자신의 오름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늘 곁에 최고의 이의 제기자를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걸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리더가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부하 직원을 판단할 경우 최고의 직원마저 최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쉬는 시간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스맨만 자기 주위에 계속 돌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두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지지율 1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최고의 검찰총장입니까? 최악의 검찰총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왜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갑자기 1위를 하면 했겠어요. 참 그게 참 우스운 거거든요. 자신은 관심도 없고 뭐 나을 마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음, 여기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서 부하 직원을 판단할 경우에는 최고의 직원마저 최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름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늘 곁에 최고의 이의제기자를 두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 그게 어렵다. 물론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되나 안 되나 뭐 그냥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 이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번째, 관리입니다. 관리. 통제와 관리는 수능을 낳고 수능은 조직 구성원들이 최고 우두머리인 리더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면 비슷한 구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통제하고 관리하면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 조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냥 리더가 원하는 그러한 것에 계속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순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최고 우두머리인 리더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점점 비슷한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거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인센티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사람이 맞춰져 가는 것이죠. 점점 맞춰져 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빼야 된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리더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줄여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리더가 말을 줄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리면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말을 하는 리더보다는 말을 듣는 리더. 말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말을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말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말을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리더. 네 번째, 야근. 오래 일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고, 오래 일하느라 삶의 질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인데, 야근이 잦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효과적으로 일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근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야근을 빼야 된다. 야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왜 야근이 있느냐? 그것은 효과적으로 일을 배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근을 없애자. 다섯 번째, 악질.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막강하다.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부하 직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악질이잖아요. 악질.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한데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뭐냐? 인사권이죠. 그리고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로 사람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가진 이 권력이 아랫사람 보기에는 아주 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인사권과 경제권이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악질이죠, 악질. 이걸 빼야 된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빼야 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동기부여 중 가장 흔한 수단이다.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왜 유행할까? 첫째, 인센티브는 시행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상사에게 직원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안겨다 준다. 인간에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는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인센티브 제도가 기업이 사용하는 동기부여 중 가장 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가? 시행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직원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잘하면 내가 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센티브는 반대도 적용돼야죠. 못하면 나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사에게 직원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된다, 이거.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탈권위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은 뭘까요? 대부분 조직에서 리더가 바뀌면 기존의 일은 그대로 두고 윗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서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믿지 못하여 업무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에서 그래서 리더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일은 그대로 두고 윗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부서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믿지 못하여 업무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바뀌었다 이 말은 그 업무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꾸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기 힘든 이유가 또 뭘까요? 첫 번째는 자아 집착의 정상은 내가 옳음에 대한 집착이다. 두 번째, 자아 집착의 정상은 모든 공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세 번째, 자아 집착의 정상은 불안감이다. 넷째, 자아 집착의 정상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아 집착에 대한 정상은 내가 가장 옳음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가장 옳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옳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말 따르라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 이게 소위 말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로면서 나면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아집착의 정상은 모든 공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이 어떤 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분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자아집착의 정상은 불안감이다. 엄청난 불안감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권력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아집착의 정상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집착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놓으려고 하지 않죠. 네,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죠. 종합해 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믿지 못하는 리더는 업무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일삼는다. 맞닥뜨리면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성과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결정을 하며 얼마나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기존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때 새로운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며 간섭받지 않을 때 자율적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믿지 못하는 리더는 업무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못 믿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상사가 결국에는 리더가 어떤 부하 직원들 동료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신뢰가 없는데 이 동료는 이 리더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가 없는데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맞닥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안이 느끼는 거예요. 불안. 실제로 맞닥뜨려지면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과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결정을 하며 얼마나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는 뭐냐면 올바르게 결정을 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더 강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기존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며 간섭받지 않을 때 자율적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갖춰야 될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다. 탈권위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실제로 그 조직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또 쉬운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바뀐 시대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빨리빨리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자, 감성 에세이를 보시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방금 권위적인 리더십과 딱 비교해 보면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권위적인 리더십, 탈권위적, 이건 이제 탈권위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과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온전한 관계.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사람들을 신뢰한다. 방금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신뢰가 형성 안 되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신뢰하면 통제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되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신뢰가 안 되니까 강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내가 최고야. 무조건 나를 따라야 해. 내가 이 분야에 제일 전문가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 참 중요한 거죠. 들을 줄 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전혀 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사실 이게 참 엄청나게 불운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있는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건 좋은 조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 네. 그 딱 조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리더거든요.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이게 리더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